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폭염이다라고 하면 우리 살아생전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해야지 정상이죠.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1도라고 하는 거는 1000년이 1도가 상승하는 게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은퇴를 해서 글을 쓰고 또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750년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했고 온실가스가 그때부터 배출은 돼 있는데 실제 과학자들이 기온이 상승한다는 걸 인식한 거는 1930년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자연에서도 기온이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연 변동인지 인간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40년 중반부터 해서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기온이 거의 상승을 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 폐허가 된 이러한 지역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산업화가 그 당시 복구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면 온실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에어로졸이라는 것도 같이 나오거든요. 온실가스는 기온을 높이지만 에어로졸은 햇빛을 차단을 해갖고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산업이 복구가 되면서 미세먼지, 에어로졸이 너무나도 많이 방출이 되면서 햇빛을 차단을 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효과가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한번 나온 다음에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라져요.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에어로졸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배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 지나면 0이 돼버리는 값이거든요.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계속 이 누적된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이 되면서 그 효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1980년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유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IPCC라고 하는 유엔 차원의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이런 이제 협의체를 만들게 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이 연구 논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문들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그거를 갖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19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 기온 상승에 있어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자연의 변동성으로 다 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함께 그렇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5년이 지난 1995년도에 2차 보고서가 나와요. 그때도 인간 활동으로 기온이 상승된다. 그러면서도 자연의 변동성을 아주 배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3차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분명하게 66%의 확률로 오늘날의 이 기온 상승은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선언이 되고요. 2007년도에 4차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는 90%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에 오늘날의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2013년도에 5차 보고서가 나올 때는 95% 이상의 확률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지난 2021년도에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서는 거의 확실하다.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다. 오늘날의 이 기후변화는 인간이 바로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증가시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런 국제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880년 이후에 10년마다 0.08도씩 상승을 했는데 1980년 이후에는 0.18도씩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보다 2배 이상 지금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큰 문제예요. 가장 이제 더웠던 해는 2016년도였어요.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더웠던 해를 이제 쭉 나열을 해서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2010년 이후에 그런 기록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최고 기온이다라고 하는 게 한 번 그렇게 일어났다. 그럼 그건 자연의 변동성 안에서 한번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되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번 일어났다. 뭔가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3번, 4번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그걸 변화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온실가스를 증가를 시켜서 1도 정도를 지금 상승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1도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느끼는 온도가 아니죠. 우리가 뭐 하루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는 뭐 1도 이상 굉장히 그렇게 크게 변화도 우리가 거기에 위험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1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지구의 전체 평균 상태가 지금 1도가 변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예전에 뭐 빙기가 있었다, 뭐 간빙기 있었다, 뭐 이러잖아요. 자연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었을 때 우리가 속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1000년이 1도가 상승하는 게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지금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서의 속도보다 우리는 10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죠. 이 1도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 1도씩 올라가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지하고 해안 간에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 극지하고 우리나라 적도 간에 또 변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자, 변화의 속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전에 기후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제 균형이 막 어그러지겠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증폭을 하게 되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980년 이후에 최근까지 해갖고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적으로 한 3배 정도 증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겠어요. 최근 3년간은 라니나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엘니뇨 때는 평년보다 좀 온도가 좀 올라가고요, 자연적으로 라니나 때는 평년보다 온도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지난 3년간은 라니나 해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다가 좀 온도가 낮아지는 해였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은 우리가 갱신을 못했죠. 아까 2016년이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해라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서 엘니뇨로 바뀐다. 자연적인 변동과 인간에 의한 이 온실가스 때문에 이제 변화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기온이 상승으로다가 보여질 가능성은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 그런 이제 증폭이 이제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뜨거운 지역에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생명체들이 지금 다 북상을 하거나 막 산 위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과하면 대구 사과인데 지금 저기 뭐 포천이니 막 이런 데까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러냐면 1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이제 많이 증발이 돼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약 7%가 늘어납니다. 자, 수증기가 7%나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구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구름이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비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지금 기온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강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름을 만들려면 공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간 공기가 계속 올라가면 우주로 빠져나가면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올라간 공기는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공기가 올라가는 지역은 이제 날씨가 나쁘고 비바람이 불고 하지만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을 우리가 고기압 지역이라고 그러죠. 고기압 지역은 구름 한 점 없고 날씨가 굉장히 맑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으로다가는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옛날보다 더욱더 많은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더욱더 세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날씨가 맑은 지역은 더욱더 이제 맑아지는, 다시 말해서 가뭄이 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막이 이제 원래 뜨거웠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에서 건조하기는 했지만 뭐 농업을 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지역들, 농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러한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잘 사는 나라의 이제 기후 변화를 많이 보게 되죠. 자, 어디를 보면 많이 보냐? 호주에서 뭐 가뭄이 들었다, 산불이 났다.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다, 가뭄이 들었다. 그 다음에 남유럽에 산불이 나고 가뭄이 들었다. 이런 보도자를 굉장히 많이 보죠. 옛날에 남유럽, 캘리포니아, 호주, 거기는 기후의 변동이 이렇게 작고 사람이 살기가 참 좋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변동성이 작아요. 그런 지역은 자연의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의 신호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계절이 뚜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름철 최고 기온, 겨울철 최저 기온이 막 50도 차이가 나는 이런 나라들은 뭐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 그 1도라고 하는 그 변화가 잘 안 나타나죠.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캘리포니아, 호주, 그런 남유럽 같은 데 자연 변동성이 워낙 작은 이러한 지역들은 바로 인간에 의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지역들에 항상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접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폭염이다라고 하면
우리 살아생전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해야지 정상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기후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거의 매년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만큼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고작 1.1도밖에 지금 우리는 기온을 상승시키지는 않았는데 극단적인 날씨는 그렇게 빠르게 증폭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한 해 특정한 그 폭염을 갖고서 이건 기후변화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야구선수라고 해요. 이 사람이 홈런을 하나 딱 쳤단 말이죠. 그 홈런이 얘는 스테로이드를 먹었기 때문에 홈런을 쳤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이 그 한 해 동안 평년보다 한 20개 정도를 갖다가 더 홈런을 때렸다. 그러면 저 20개는 저 스테로이드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갖다가 우리가 기후 변화다라고 이야기는 못해도 바로 그 폭염의 계속적인 이 증가 추세를 보면서 아, 오늘날 이 인간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변화의 이제 스테로이드가 바로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00년간의 자료를 보게 되면 비가 올 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그렇게 쏟아져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이 변화 추세를 보게 되면 비 오는 날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왕창 오는데 비 오는 날짜는 줄어든다. 이건 뭘 의미를 하냐. 그냥 안 올 때는 되게 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봄철 이런 때 우리나라 가뭄이 잘 되는데 이런 봄철 가뭄 훨씬 더 강해지고 여름철 폭염도 훨씬 강해지고 폭염은 결국 그거는 비가 안 오는 상황이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왕창 오고 그래서 이 폭염, 가뭄, 홍수라고 하는 게 이게 동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증가를 일어나는 가뭄하고 홍수라고는 상반대되는 현상인데 바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이게 증폭돼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기후변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1850년도부터 지상에서 그 온도계 관측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온도계로 하니까 실질적인 그 온도의 이제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1850년 이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수억 년 전에 지금 기온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바닷물이 증발을 하죠. 물은 H2O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O, 이 산소 원자량이 16이라고 알고 있는데 16짜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이 원자량이 18짜리 산소의 원자도 있습니다. 이 물이 조금 무겁겠죠. 18짜리 원자량으로 된 물은 증발이 될 때 온도가 높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온도가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되면 산소 원자 18짜리는 잘 증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산소 18짜리가 더욱더 비율적으로 O16에 비해서 많아지죠. 조개 껍데기라든가 플랑크톤이라든가 껍데기를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로다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데 이 탄산칼슘에 보면은 산소 원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죽게 되면 다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퇴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퇴적층을 찾아내 갖고 거기서 산소 16과 산소 18의 그 비율을 갖고서 우리가 수억 년 전의 기온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는 뭘 보고 알아내냐. 그린란드하고 남극은 대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빙하가 한 2-3km 정도 이렇게 지금 두께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눈이 내려가고 꽝꽝 얼어 있는 상태의 빙하거든요. 눈이 얼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린란드 빙하 같은 경우는 지난 10만 년 전까지의 공기방울을 빼낼 수가 있고요. 남극 빙하에서는 한 80만 년 전에 공기방울을 빼내요. 그럼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수십만 년 전에 공기를 갖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방울 안에서 온실가스 농도 그냥 옛날 그 공기를 갖고서 측정을 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죠. 뚜렷하게 몇 달후를 우리가 예측을 할 만큼 그런 정확도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서 기후과학자들은 막 100년 후를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100년 후를 예측을 한다. 그 예측이 전혀 이거는 기본이 좀 다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대기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관측을 못 하잖아요. 그 완벽하게 관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오차가 빨리 자라서 날씨 예측은 최대치로다가 한 2주 정도가 이론적으로 한계치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그런데 어떻게 100년을 예측을 하냐? 우리가 100년 후를 예측을 하게 될 때에는 2100년에 1월 1일 날씨가 어떠냐? 우리가 그걸 알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만큼 배출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를 배출했다라든가 지금 수준을 유지를 했다라든가 우리가 온실가스 그
그 양에 따라 갖고서 그 당시에 이 기후 조건이 어떠한가를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예를 들어서 뭐 91년도에서 2100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우리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이 올라갈 것인지 강수량이 늘어날 것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날씨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점에 비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지만 이 기후 예측은 그런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기후가 어떻게 되냐, 어떤 면에서 기후 예측 전망이 날씨 예측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